근데 일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게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는 거냐, 승소하면 이런 판례들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관련 판례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본 영상을 통해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파트부터 뭐 오피스텔, 뭐 생활숙박시설, 뭐 지식산업센터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어떻게든 무효화 시키고 싶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 문의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방문판매법이랑 그 법을 통해서 손쉽게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관련해서도 영상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보통 이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철회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을 좀 압박을 해서 임의로 좀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결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대부분 거의 다 해결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게 승소하면 이런 판례들이 있는 것이냐, 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관련해서 소송을 꽤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련 판례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본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시켜 드릴 필요가 있어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의 시작은 내용증명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용증명은 어떤 철회권이든 어떤 권리를 바로 행사하기 위해서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없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보통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송을 예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행을 해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송을 갈 것이고, 소송 가면 우리가 이기고 이러이러한 증거나 이런 논리 때문에 이기고 너희들은 소송 비용이나 각종 비용도까지 다 부담하게 될 것이다. 지연이자까지.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자신 없으면 임의로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법리나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은 소송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가자는 게 아니죠. 소송 전에 해결하기는 차원에서도 내용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소송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건 좀 허무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용 증명 발송 전에는 소송상 입증할 증거들은 모두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 판매다라고 한다면 길거리에서 방문을 권유했거나 이런 관련 증거들은 확보를 해놔야겠죠.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전화 권유 판매라고 한다면 전화, 통화, 문자, 카톡 이런 자료들도 확보를 해놔야겠죠. 시간이 지나면 핸드폰에서도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용 증명을 보내버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소송 예고를 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임의로 어떤 증거들이 확보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러한 증거가 있냐, 뻔하게 부인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내용 증명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바로 소송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전제로서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철회권 행사는 그 관할이 그 계약자 주소지가 전속관할입니다. 이게 분양받은 사람, 이 소비자의 주소지를 전속관할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법원별로 저희가 판결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첫 번째 사안은 이제 전화상 권유로 오피스텔 계약을 했던 사안이고, 제가 직접 소송 대리를 해서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4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연이자를 연 15% 특별 지연이자 비율인데, 보통 이제 5% 청구를 하는데 저희 15%까지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2022년 8월 달에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안은 간략히 소개해 드리자면, 전화나 문자로 어떤 청약을 해라, 오피스텔을. 이게 좀 약간 계약을 체결하려고 일부러 좀 유인한 거죠. 그래서 실제 청약을 했는데 빠른 순서대로 입금 순서대로 이런 청약 방법이었는데 넣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연락을 해서 어떻게 계약 하지 않은 미분양 물량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또 계약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입금도 시키고 계약도 체결하게 했던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화상 집요한 어떤 권유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철회권이 인정이 돼서 저희가 승소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4천만 원이나 계약금이 되다 보니까 소송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생활숙박시설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계약금으로 한 2,037만 9,600원을 입금했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전화로 좀 집요하게 좋은 물건 있고 바닷가 쪽에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 분양 받으면 직접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철회권 간명하게 이쪽으로
방문 판매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화상 권유 이런 식으로 입증을 해서 간이하게 저희가 판결을 승소했고 확정도 됐고 소송 비용까지도 시행사 측에 부담을 시켰던 사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양시법원, 파주시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도 역시 전화상 권유였었습니다. 전화상 분양사무소로 오게 해가지고 오피스텔 이건 좀 사이즈가 커서 뭐 이제 아파텔이라고 분양을 했던 건데 대부분 이제 뭐 계약금 중 일부 1,000만 원 정도만 넣은 상태로 계약을 시켰는데 이 1,000만 원을 포기해서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남은 2차 계약금 한 6, 7천만 원까지 내야지만 무효화가 되게 이렇게 좀 부당하게 좀 규정은 되어 있지만 저희는 철회권적으로 구성을 해서 1,000만 원 반환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대부분 계약금이나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무효를 요구하라 하는 경우 액수들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법원보다는 더 작은 법원, 시군법원에서 진행이 많이 되고 근데 하지만 소송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들은 뭐 증거로서 다 입증하고 해야지만 승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외 분양계약 철회 관련해서 저희가 승소 판결문들 쭉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뭐 오피스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했던 사건인데 이건 길거리에서 갑자기 잡아가지고 계약을 체결시켜가지고 했던 사건이고 이 무변론이라고 나왔던 거는 막상 소송 나오니까 상대방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짜리 소송 같은 경우는 분양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기 때문이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정의 비용을 받고 서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신 작성해서 하고 출석은 본인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생활숙박시설 관련해서 계약을 했으나 저희가 이제 소송 서류나 이런 거를 작성을 해서 본인이 직접 소송할 수 있게 도와드려가지고 승소했던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합니다. 이것도 뭐 오피스텔 관련해서 승소했었던 사건 이거 똑같이 1,000만 원이죠. 그 외에도 이제 파주시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이건 이제 아마 공동 명의로 부부가 같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각각 계약 명의자별로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지급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승소 판결 받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거는 이제 길거리에서 뭐 잡아가지고 뭐 어떤 계약을 시켰던 경우 이제 방문 판매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길거리 권유 유인으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승소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저희가 뭐 사건 조회 내용으로도 확인해 드리는 거는 이건 이제 일종의 판결로 가지는 않고 소송에서 딱 보니까 원고가 승소할 것 같은 내용이니 피고 보고 임의로 이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행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결이 아니라 이행 권고 결정으로 저희가 이렇게 받은 적도 있었고 그 외에도 또 다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액수는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겠죠. 뭐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으로 대부분 해결이 되지만 결국 해결이 되지 않는 일부 사건들 이 경우에는 결국은 소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받아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어떻게 소송 진행하자마자 상대방에서 소추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게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뭐 소송을 가면 이기느냐 어떤 판례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판례들도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본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